북한 김정은이 아주 자신감을 보이듯이 그렇게 이제 대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또 공격을 언제 할지, 왜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지 그거 다 김정은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사실 우리 국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가 한국이 지금 너희를 공격할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침공이지 무슨 선제 타격이냐. 그런데 이들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포사격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사실 사람 세워놓고 그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주먹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뚜렷이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다 한 게 뭐냐면은 NLL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자작극이다 이런 말도 있고 어찌됐든 NLL 침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저게 북한이 추가 도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는가? 국내적으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편이 딱 갈라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마이TV에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면 쓰러지는 퍼포먼스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앞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자기네가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우르르 쓰러지면서 결국 우리 한미연합훈련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들고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게 장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가 뭐 잘못한다 비판하는 거 우리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보관 이거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러니 윤석열이 무능하고 보기에 불공정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이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정당이고 한 이런 쪽에서 안보를 그저 말장난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은 우선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하겠다. 이것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미국에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섬뜩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이게 미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한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북한의 설명을 더욱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정당한 반응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안을 제대로 설명하는 그거를 우선 해야 한다. 아니, 외국에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윤석열은 티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또 민주당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미워서 저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 김정은이가 공격하면 같이 죽을 같이 그 피해를 당할 그런 입장이라는 걸 좀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0월 26일에 이제 전임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국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국민의힘의 이현승, 신원식 의원, 민주당의 김병주,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와서 한 이야기가 결국 마지막에 한 소리가 한국에서 전사한 미군들에게 기념비를 좀 세워주고 참전용사들이 한국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에 예산 좀 늘려주고 연합사 부지의 문화유적 발굴, 보존 이런 거에 좀 협력해달라. 그냥 돈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왔던 본 목적은 뭐냐. 아니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그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북한에게 그 잘못된 신호를 줘서 선제 타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더 하려고 하면 북한이 선제 타격 할 수 있으니까 무섭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가가 이러고도 국가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때문에 전술핵을 여기다 두려고 하면은 전술핵 부대가 공격당할 수 있다. 위험하다. 여기다 전술핵 부대를 둘 수 없다. 아니 북한 장사정포가 무서운데 전술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나라에 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가 북한을 막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의 목적은 한국이 전술핵을 두라는 거, 핵무장은 둘째치고 그거 말리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 김병주 의원 아주 쌍수를 들고 나서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김병주 의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전임 사령관들 모두가 전술핵 재배치는 쓸모없고 위험하다고 했다. 아, 김병주 의원이 이런 미국을 맹종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합니까?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키지 전임 미국 사령관들이 지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그
그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옳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북한이 싫어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방문한 전임 사령관들이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나토식 핵 공유도 반대하고 그거를 분명히 밝힌 거다. 이 사람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아주 한심한 것이 미국 사령관들이 얘기했다는 그것만이 옳다는 근거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근거가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 같을 때는 친미주의자도 불사하는가. 이 사람들 와서 무조건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는 아니 전사한 미군 기념비 건립하는 거 살아있는 한국인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합니까? 이러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국인이 미국의 무슨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그냥 납득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국이 동맹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우리가 더 부강하게 그렇게 가는데 동맹이 있어서 더 좋을 때 동맹이지. 미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무조건 박수 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준을 분명히 해야지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와서 저런저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전임 미군 사령관들이 어째서 민주당하고 한통속이 돼버립니까? 김정은이하고 같은. 왜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방문을 했고 미국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한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웃고 김정은 일을 생각하면서 용산에 가서 그런 쇼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축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보면은 워싱턴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서로 대립되는 전문가를 양측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요번에 특히 이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볼튼 알고 있죠? 존 볼튼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들으면 마치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까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존 볼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게 미사일 발사 또 앞으로 7차 핵실험 강행하는 것도 다 그 목표를 위한 거다. 그거는 우리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30년 협상을 했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는데 한마디로 돈만 챙기고 핵은 포기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외교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거는 김정은이가 있는 한 대책이 없다. 방법은 정권 교체뿐이다.
이제 정권 교체를 하면 무슨 김한솔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존 볼튼이 이번에 한 이야기는 북한은 간단하다. 뭐 이란이나 딴 데처럼 그 사람을 김정은이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김정은이 그 정권이 없어지면 한마디로 남한이 그거 접수하면 된다. 계승자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독립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도체제가 다 그런 거니까. 듣기는 시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치인도 그걸 입에 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물론 김병주 씨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존 볼튼의 말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대화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죠. 핵 보유국으로 서서히 인정하려는 쪽도 분명히 민주당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필요가 없었던, 쓸모가 없었던 게 북한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북한의 핵시설은 확실하게 파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 신이 없는 한마디도 믿을 구석이 없는 김정은 정권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제 북한에 희망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내부에서 바뀌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것인가? 어쨌든 핵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볼튼은 우리 대한민국이 핵 보유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술핵 보유를 하는 것, 전술핵 배치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술핵 배치를 하면은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물론 이렇게 되면은 핵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반대편 주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저렇게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왕 저렇게 갔으니까 이제는 군축 협상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군축 협상이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좀 살라미식으로 나눠서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군축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 북한 비핵화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30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다. 패배자들이다. 일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기에 좀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존 볼튼은 미국인이다. 무슨 소리를 해도 미국을 위해서 생각하고 미국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다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거를 딱 잡아서 거절을 합니다. 북한이 뭐라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해고사는 튼튼하다. 사실 우리에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하고 똑같이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거 그냥 민간인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외교와 대화다. 이게 30년간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결국은 이왕 그렇게 된 북한을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에는 전술핵은 안 된다 그러고, 결국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그 자체를 비핵화 과정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그쪽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게 미국 선거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느 부분이 날아갈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떻든 이들이 지금 합리적인 과정을 걷기보다는 선거공학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싶은 그런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볼튼하고 반대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나는 이 한국 그 혈통이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앤드류 여라고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자, 이 한국의 부모를 두고 한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어쨌든 한국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괘씸한 것이죠. 그리고 앤키트 판다, 케네디 재단의 연구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다 분명히 미국의 이익을 걱정합니다. 그냥 볼 때 친북으로 보일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항상 뒷전이고, 그러나 반드시 미국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이것도 한국의 자손이냐.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앤드류 여라는 사람이 브루킹스 연구소 이제 보고서 거기에다가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 자기는 썼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군축을 중간 단계에다 두고 결국은 그 얘기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을 하는 것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게 장기적인 비핵화다. 비핵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 사람이 결국은 미국을 위해 충성한다가 어디 나타나느냐. 뭐 그렇긴 하지만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할지는 확인해야 된다. 왜? 한국은 버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과 북한을 두고 항상 북한을 대변하는 자들, 이게 한국의 자손이냐. 뭐 진짜 북한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제 남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뭐라고 하느냐. 비핵화를 장기적인, 다시 말해서 까마득히 먼 전 세계의 비핵화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표로 잡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수십 년이 걸릴 비핵화까지 그 사이에
그 위험을 좀 줄이고 군축을 하고 결국은 또 30년이 지났는데 또 수십 년 북한을 먹여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행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기밀 해제된 미국 문서 거기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인데 한국이 핵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온다면 사실은 흉기를 들고 있는 적 앞에서 계속 맨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비논리적인 겁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은 김정은이 비핵화 하는 게 첫째 원칙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절대 안 한다. 점점 더 자기네는 지금 핵무기를 많이 양산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쟁을 멀리하겠다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독하게 힘을 기르고 너희가 핵으로 덤빈다면 우리도 핵으로 덤빈다. 너희가 10년간 군대를 가고 군복무를 의무화한다면 우리도 남녀 다 가서 10년간 군복무한다. 그렇게 맞서야 이 나라와 우리 국민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석자라는 여씨가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이 핵 역량을 갖추면 우리 때문에 일본이 핵을 갖겠다고 할 거고 중국도 더 반응을 할 거다. 그게 아니죠. 중국은 이미 핵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씨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또 판다연구원 이름도 판다인데 이 사람은 살살 구슬립니다. 비무장지대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 안 해도 한국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앞에서 김정은이의 저 핵무력이 무서워서 이제는 미국도 손을 들고 그들이 하는 만큼 속도만 좀 늦추자고 하는 주제에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 없이도 핵 앞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다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다 미국 편이죠. 그러면서 북한 편을 드는 겁니다. 미국 편이면서. 물론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북한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때 북한을 버리겠지만 가장 처음 한국, 북한, 미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은 한국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 무슨 대만 쪽에 괌 쪽에 해서 센 무기를 갖다 놨다 그러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만 쳐다보다가 한국에 일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한국을 지키려고 싸울 거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고 그 반대편 평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입에 꽃을 물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 말이 더 옳다고 하는 저거만큼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 국회에 찾아와서 전직 사령관들이 여기 비핵화, 여기 그 전술핵 배치하는 거 안 좋다. 무섭지 않냐. 북한이 선제 타격한다는데. 이 소리 할 때 누가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까?
이왕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다.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맞장구를 치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능력이 넘쳐나고 돈으로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첫째는 국민의 안보의식이고, 이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먼저 한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당연히 미국을 위해서 미국 편에 섭니다. 우리 한국 편에 누가 설 겁니까?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